A컷TV의 A컷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현재 공포영화에서 마블 유니버스와 같이 핫한 컨저링 유니버스에 포함된 영화에 대해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줄거리 역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뜸들이지 않고 컨저링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린 영화 컨저링 시작합니다. 때는 1971년 페론 가족은 해리스빌에 위치한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5명의 자매들이 있는 가족답게 가구를 옮기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삿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5 자매들은 새 집에서 하이드 앤 클랩 놀이를 하던 중 목판으로 입구가 막힌 지하실을 발견합니다. 로저와 캐롤린은 달려오고 로저는 혼자 지하실로 내려가 살펴보지만 지하실에는 낡은 가구와 피아노만 있을 뿐 딱히 이상한 점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느끼지 못하였을 뿐 다음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애완견 세디가 죽은 채로 발견되고 넷째 딸 신디는 최근 들어 잠잠했던 몽유병이 다시 시작해 옷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셋째 크리스티는 누군가 발목을 잡아당겨 자꾸 잠에서 뒤척이곤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캐롤린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몸 어딘가에 자꾸 멍이 들어있고 집안에 있는 시계들은 매일 오전 3시 7분에 멈추고 그때마다 집 곳곳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4명의 언니들은 학교에 가고 캐롤린과 막내 에이프릴이 둘만 남은 집에서 박수 게임을 하게 됩니다. 캐롤린은 박수 소리를 따라가며 에이프릴을 찾으러 가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옷장 속에서 팔이 돋아나 박수를 칩니다. 캐롤린은 놀라서 도망치고 집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강도가 심해지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안에 걸려있던 액자들이 갑자기 벽에서 떨어져 깨지는 일도 일어나고 셋째 크리스틴에게 이번에는 갑자기 누군가가 발을 잡아당겨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고 문 뒤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보고 겁에 질리고 둘째 낸시는 크리스틴을 진정시키려 하다가 문 뒤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공격까지 받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가족들에게 크리스틴은 그것이 우리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말했다며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며칠 뒤 남편 로저가 트럭 운송일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캐롤린은 박수 소리에 이끌려 지하실에 갇히게 됩니다. 같은 시각 몽유병 증세를 보이는 신디가 옷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에 깨어난 안드레아는 아빠가 하던 것처럼 신디를 침대에 눕힙니다. 그런데 갑자기 옷장에서 쿵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안드레아는 옷장 문을 열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디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옷장 위를 쳐다보고 안드레아가 옷장 위를 보려는 순간 위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귀신은 안드레아를 덮칩니다. 뒤늦게 도착한 로저는 비명 가득한 집안에서 겨우 가족을 구출해냅니다. 이후 온 집안에 쿵쿵거리는 소리와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페론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방을 나와 거실에 모여 생활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캐롤린은 다음날 근처 대학교에서 심령 현상에 대해 강연하는 워렌 부부의 강연을 보게 되고 강연이 끝난 후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로레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이 저주받았음을 알고 도우려고 합니다. 먼저 워렌 부부는 바티칸으로부터 엑소시즘을 허가받기 위해 집이 저주받았다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워렌 부부가 이 집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저드슨 셔먼이란 남자가 1863년에 이 집을 지었고 그의 아내 베스시바 셔먼은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낳고 아기가 7일째 되었을 때 사탄에게 바치려 하였지만 남편에게 들켜 저지당하고 맙니다. 베스시바는 재물 바치기가 실패하자 자기 땅을 차지하려는 모든 이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하고 집 밖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고 그 시각이 항상 시계가 멈추던 바로 새벽 3시 7분이었습니다. 이후 증거를 위해 심령 현상을 촬영할 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설치하고 대학생 드류와 경찰 브래드를 페론의 집으로 부릅니다. 그날 밤 신디가 몽유병으로 2층으로 올라가자 카메라들은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하고 방 안으로 들어간 신디는 순식간에 종적을 감춥니다. 에드가 자외선 램프로 옷장 뒤에 숨겨진 공간을 찾아내고 로레인은 안으로 들어가 교수대에 있을 법하게 묶인 밧줄을 발견한 뒤 나가려다가 바닥이 무너져 로레인은 지하실로 떨어집니다. 정신을 차린 로레인은 전에 지하실에 왔을 땐 발견하지 못했던 워커 유령이 자기 아들 로리를 살해한 현장을 보여주자 로레인은 베스시바의 목적을 눈치챕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엄마에게 빙의하여 자신의 자식들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분명하고 워렌 부부는 교황청의 엑소시즘 허락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로레인이 지하실로 떨어졌을 때 그녀의 목걸이를 떨어뜨렸는데 베스시바는 그 목걸이를 통해 워렌 부부의 딸 주디에게로 가서 에나벨과 함께 그녀를 위협하고 캐롤린은 방에서 쉬던 중 베스시바에게 빙의 되어 크리스틴과 에이프릴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저주받은 집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에 에드는 교황청의 허가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딸 주디와 페론 가족을 위해 직접 엑소시즘을 시도합니다. 허나 베스시바는 폴터가이스트 공중부양 등을 일으켜 이들을 공격하고 급기야 옷장을 넘어뜨려 애들을 공격하거나 이들을 향해 총을 쏘는 등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빙의된 캐롤린은 주방바닥 밑으로 도망친 에이프릴의 코앞까지 찾아가 죽이기 일보 직전 에드는 마침내 엑소시즘 의식 중 마무리 단계인 베스시바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러자 캐롤린의 얼굴이 베스시바로 바뀌고 고통스러워하고 로저와 로레인은 캐롤린에게 악령으로부터 이겨내라는 격려 덕에 결국 악령을 쫓아내고 페론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페론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워렌 부부는 자신들의 집에 돌아와 롱 아일랜드에 사건이 있다고 떠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컨저링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이유 중 하나는 소울을 통해 보여준 제임스 완 감독의 특기였던 강력하면서도 끔찍한 비주얼을 버리고 당시 컨저링 이전에서는 보여준 적 없던 심리적 공포를 나름 훌륭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컨저링은 사실 신선한 소재는 아닙니다. 낡은 저택에 한 가족이 이사를 오고 불길해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게 되고 어린 아이는 보이지 않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정도만 해도 무수한 악령이 들린 집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임스 완 감독은 이렇듯 뻔한 스토리의 영화에 잔인한 장면과 깜짝 놀래키는 시각적인 효과를 배제하고 카메라 워킹과 음량 효과를 통해 관객들을 화면 속 배우들과 함께 있는 듯한 공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당시 제임스 완 감독은 컨저링이 성공해서 이후 관련 영화를 제작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차 있었다는 것이 보여 더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컨저링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린 컨저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컨저링 유니버스에서 컨저링 다음으로 개봉하였고 컨저링에도 등장했던 에나벨에 다룬 영화 에나벨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뿅.